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남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습니다. 어제 끝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적투쟁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처럼 북한도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핵실험하겠다 같은 직접적인 언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첫 소식 김재혁 기자입니다. 노동당 전원회의가 이어진 사흘 동안 이례적으로 논의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던 북한 매체가 처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위원 당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7차 핵실험 임박설 속에 어제 회의를 마무리했지만 핵무력이나 미국과 우리 측을 겨냥한 위협은 없었습니다. 대신 자위권을 언급하며 강대강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투쟁이라는 표현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 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에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주정론에 대한 맞대응의 의도 담겨 있고 앞으로 남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대남 대미라인 주요 인사도 바뀌었습니다.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미국통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에 임명됐고,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며 면박을 줬던 대남통 리선권은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2년 7개월 만에 아시아 최대 규모 안보회의에서 얼굴을 맞댄 한미일 국방장관은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3국은 미사일 경보 훈련 등 추가 대북 공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보신 대로 북한은 언제 핵실험에 나설지 모르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선거 후 당내 권력 투쟁에 함몰돼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죠. 특히 여권에서 결성한다는 민들레 모임을 보겠습니다. 친윤 개파 모임이라는 지적이 일자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장제원 의원, 나는 빠진다, 어떤 모임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걸로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오늘 상황을 유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모임 민들레를 주도한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장 의원은 SNS에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조직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했지만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친윤계 맏형격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개제동에도 장 의원이 모임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친윤 내 권력 다툼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또 다른 개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또 비춰지고 있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장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형으로 부르며 갈등설도 일축했습니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과의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역시 통화에서 순수한 공부 모임은 문제될 게 없다며 장 의원과의 갈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화답했습니다. 집권 초부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사람의 갈등이 부각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15일 출범하려던 민들레 모임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모임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해가 있으면 먼저 풀고 천천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임 자체는 계속 추진되는 데다 다음 주부터 공천제도를 논의할 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앞두고 있어 당내 갈등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뿐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민들레 모임이 개파 논란에 휩싸였지만 일단 내세웠던 취지는 정부의 민심을 직접 전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실상 예전 정부에서 계속 있었던 당정청 회의가 그런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당정대 회의를 염두에 두고 당,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첫 고위 당정대 회의는 이번 달 말에 열립니다. 계속해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첫 회의는 이달 안에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하고 있는 당정협의와는 별개로 고위 당정대 회의 일정을 당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달 말쯤 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주 일요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같은 회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매주 당정대 지도부가 현안을 조율해 정책 혼선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앞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당과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모임을 통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레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 회동도 할 예정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 협의하며 책임 총리제에 힘을 실어줄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떨까요? 이 수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박은 겉은 녹색인데 속은 빨갛죠. 정치판에서는 주로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이 의원을 비판하는 같은 당 정치인들은 가짜 민주당이다, 또 알고 보면 보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이른바 친명 반명 갈등도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수박 논쟁으로 친명계와 비명계가 충돌했습니다. 정세균계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웅 민주당 의원이 SNS에 친명 지지자들을 겨냥하는 수박 사진과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이 이에 국민에게 시비 걸듯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글은 잘못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선 겁니다. 수박은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겉은 민주당이지만 정체성이 다르다는 뜻으로 반이재명계 인사들을 공격할 때 쓰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이현욱 의원은 지지 않고 훌리건들을 등에 업고 당을 이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먼저 돌아보라고 응수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선거 패배 뒤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의원이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며 강성 지지층에 직접 자제를 요구했고 비대위에서도 계파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당내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되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련 일을 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민평연계 이인영 의원도 SNS에 이재명 의원의 선거 책임론을 재차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여주길 잘했다는 게 있죠. 네, 바로 청와대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청와대에서 개최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한 뒤 지난달 22일 청와대 관저와 본관을 둘러봤는데 네. 김 여사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알았다면 만약 여기 와서 살았다면 청와대를 나가기 굉장히 어려웠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속으로 안 보여주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하자 오찬 자리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었을 때 윤 대통령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래서 추진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에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찬에서도 과거 관저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어서 나는 청와대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고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걸 알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놓고 일부에서 졸속 추진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애둘러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본관 영부인실 또 관저 내부가 처음 공개됐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채널A 다큐로도 공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공개된 관저는 공간이 생각보다 넓었고 사우나도 2개나 있었죠. 처음 공개된 본관 영부인실도 접견실부터 따로 쉴 수 있는 별도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소설 쓰나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인데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제 국정원 내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X파일이 있다고 공개를 했었죠. 그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에 화가 났습니다.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국힘당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정보위 간사.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근데 박 전 원장이 공개한 이 대화가 하태경 의원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 올린 SNS 내용을 보면요. 내 문제를 특정한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모든 정보위원들이 아는 사실이라고 썼습니다. 퇴임하더니 소설가가 됐느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전에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태경 의원이 날을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하태경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박지원 당시 원장이 대외비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죠. MB 정부 때 정치인 사찰했다. 그걸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 한두 사람 아니다. 어디 출입하는지도 다 적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원장님 빨리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하자마자 거의 뭐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네, X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장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이긴 한데요. 퇴임 후 바로 국정원 내부 사정을 폭로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 전 원장 퇴임 후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과 방송 활동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정치 구단 이렇게도 불렸는데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현재 여야 간 갈등을 푸는 정치권 어른으로서의 진짜 구단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해방 후에는 미군이 썼던 땅이 바로 서울 용산공원 부지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요충지였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었던 땅. 120년 만에 우리 국민들이 밟게 됐습니다. 청와대에 이어서 시범 개방됐습니다. 서주혜 기자가 가봤습니다. 모자도 고쳐 쓰고 얼굴에 미소도 지어봅니다. 할머니와 함께 온 손자는 아빠가 든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해 V자를 만듭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겁니다. 어제 용산공원 개방 후 첫 주말을 맞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까이에 대통령님이 계시니까 그냥 이웃, 같이 사는 그냥 가족, 이렇게 너무 가까운 친분으로 느껴지면서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너무 힐링이 되고. 대통령실이 보이는 남쪽 공원에는 시민들이 소망을 적은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울타리 너머 잔디밭에선 개 모양을 한 경비 로봇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오늘 용산공원 입장을 사전 예약한 시민은 이를 최대 한도인 2,500명. 경비요원에게 예약 문자를 보여주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자 받으신 거 확인하고 들어가실게요. 친구나 연인,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입장객이 많았습니다. 용산에 사는 주민조차 그간 들어갈 수 없었던 금단의 땅을 둘러보는 설레임이 큽니다.
용산 구민으로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담장 너머로밖에 못 봤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된다니까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미군이 반환한 공원 일부 구역에서 오염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에도 입장 예약은 오는 15일까지 이미 매진됐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시민분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잠깐 왔다 가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까지 용산공원을 임시 개방한 뒤 오는 9월 전면 개방 준비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예, 이번에는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방화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도요, 새로운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방화범 천모 씨는 범행 전날, 심지어 당일에도 또 다른 재판들에서 연달아 패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범행 불과 1시간 전에도 재판에서 지고 나온 상태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방화범 천 씨는 범행 1시간 전에 이 신탁 회사를 상대로 낸 승소에서 졌습니다. 이 회사는요, 지난 2014년에 천 씨가 투자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의 공동 시행사입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는 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번에 신탁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걸로 보입니다. 천 씨는 5억 9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천 씨의 뜻대로 되지 않은 셈인데 이 결과에 크게 상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판에 상대방을 변호했던 변호사 사무실이 불이 난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이 범행 하루 전에는 형사 재판도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투자했던 시행사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천 씨는 범행 당일 재판이 끝나고 1시간도 안 돼 이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거죠. 이 본인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치는 참 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겁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망자 7명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걸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왜 그 희생자 중에 2분이 그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접 사인으로 보긴 좀 어렵다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203호 내부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 새카맣게 변한 사무실 바닥에 혈흔이 선명합니다. 희생자들이 사용하던 서류와 컴퓨터 등 집기들도 까맣게 그을린 채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길이 11cm짜리 흉기가 범행에 실제 사용됐는지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감정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이번 참사로 숨진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생전에 알지도 못했지만 이 고인들을 추모하면서 합동 분향소에는 이런 편지와 조의금이 놓였습니다. 죄 없는 당신들이 피해자가 됐다. 절만하는 자신을 용서해달라. 한 줄 한 줄이 신금을 울립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이 눈물과 흐느낌으로 가득합니다. 동생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오빠는 말을 잃었습니다. 방화 참사로 희생된 법률사무소 직원 A씨의 발인식.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오열은 더욱 커집니다. 나머지 희생자 5명은 내일 발인식이 진행됩니다. 사랑하던 가족이, 절친했던 친구가 난데없는 참변에 희생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힘들어도 가족들한테 베풀고 알 수 없이 자기 못 찾는 거 밀어가지고 가는 게 합동 분향소에도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상엔 편지와 5만 원권 지폐가 놓였습니다. 누군가 사건 현장에 두고 간 걸 건물 관리인이 발견해 합동 분향소로 가져온 겁니다. 죄 없는 당신들이 피해자가 되었다며 절만하는 자신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를 향해선 올바른 길이 아닌 건 당신도 알지 않느냐며 왜 이런 길을 택해 당신의 가족과 다른 누군가의 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느냐고 반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분향소에도 온라인 헌화 등을 통해 추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00여 명이 추모 흔적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예. 한편 또 나이 차이 많은 남자가 돈이 많은 줄 알고 결혼한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생각과 달랐다면 보통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부부 사이를 다 알 수 없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 살인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순찰차 2대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경찰관이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을 데리고 내리더니 빌라 건물과 차량을 바삐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을 살해했다며 찾아온 이모 씨와 함께 범행 현장인 집으로 온 겁니다. 이 씨는 그제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집에서 40대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8시간 뒤 근처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범행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이사 온 지는 며칠 안 돼. 사람들이 참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던데 어찌나 그런 일이 이 씨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3시간 만에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하신 거 반성하십니까?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시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남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편이 돈이 많다고 했는데 결혼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는 말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 직후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금전 때문에 살해하신 거 맞나요? 경찰은 구속된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번에도 흉흉한 사건 전하겠습니다. 40대 여성이 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엽기적인 행각이 뒤늦게 더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묻혀있는 시신을 다시 꺼내서 어떤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서류였고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농작지. 큰 구덩이가 파져 있고 경찰 통제선을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4월 이곳에서 50대 의사가 암매장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주식 투자를 함께 하던 동업자 사이였습니다. 4월 6일 A씨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경남 양산의 농작지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다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는데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허위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고 가발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식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다 의심을 받게 되자 허위 주식 계약서를 만들기로 하고 암매장한 곳을 다시 찾아 피해자의 시신을 꺼낸 뒤 지장을 찍은 겁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이런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고 A씨 측은 모두 자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여성인 A씨가 홀로 시신을 암매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 여부를 파악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A씨만 기소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사건을보다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 대구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5명이 11년 뒤 모두 유골 상태로 발견됐던 사건,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 기억하시죠? 타살로 결론 났지만 끝내 범인은 못 잡았고요.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3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 일부의 정현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이 소년들이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생생한데 잊혀지는가 싶더니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네, 발단은 지난 3월 발간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네. 실종 당시 경찰 수사 실무 책임자가 소년들의 사인을 저체온증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비까지 맞아서 체온을 잃은 소년들이 숨을 거뒀을 거란 가설을 편 겁니다.
그간 타살로 봤던 법의학자의 결론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라서 예. 온라인에서 이 사인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박도 많고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있는데 이게 살해냐 사고냐 이 의견이 분분한데 얼마 전에 이제 범행 도구가 이것이다 특정하는 주장도 나왔죠. 네,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구리 소년 사건에 쓰인 도구를 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업용으로 쓰이는 전문가용 자인 버니어 캘리퍼스를 범행 도구로 지목했는데요. 네.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길이를 측정하는 용도로 금속 다리 2개가 달려 있는데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소년이 공격당했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금은 이 글 지워진 상태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이제 숨진 소년의 유골을 봤더니 이 외상 흔적이 있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네, 실제로 숨진 소년 중에 고 우철원 군의 두개골에는 네. 외상 흔적이 25군데나 발견됐죠. 이 가운데 10여 개는 실제로 날카로운 물체에 찍힌 듯한 자국이었는데요. 일부 범죄 심리학자도 버니어 캘리퍼스로 공격당해 생긴 흔적이라는 주장, 예.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문가는 법의학자들 얘기잖아요. 이게 동의를 하고 있는지 정 기자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신빙성이 낮은 주장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손잡이가 없는데 이걸로는 사람 머리를 연속적으로 10여 회 내려쳐서 목숨을 빼앗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앞서 유골을 분석했을 때에도 두개골에 남은 흔적은 네. 버니어 캘리퍼스에 찍혀 생기는 흔적과는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범행 도구에서 제외한 이유입니다. 네. 제보가 있어가지고 수사본부에 충분한 수사를 했는데 두개골에 관련된 손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유골이 발견됐을 때 이게 뭐 총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럼 뭘로 난 상처일까요? 네, 2002년 법의학자들은 사각형 모양의 예리한 흉기 이렇게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호미, 드라이버, 송곳 같은 흉기로 돼지 머리에 상처도 내봤는데 사망자의 두개골에 난 흔적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네. 결국 범행 도구가 뭔지는 지금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대단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누구보다 이제 가슴 철렁할 분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유족들일 텐데 통화를 해보셨다고요? 네, 제가 어제 고 우철원 군의 아버지와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어떤 제보든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추측으로 그래 이야기를 했는지 불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지 답답하지. 수사가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지. 경찰은 2019년 미제가 된 이 사건 재수사를 시작했죠. 네.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여러 가설을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받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진실 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버지가 저렇게 나이가 드시도록 이제 어린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좀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네, 미국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름값도 식료품값도 줄줄이 오르면서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잘 나가던 미국 경기도 이제 꺼지는 건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6%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8% 넘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더니 지난달엔 오일 쇼크가 있던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한 겁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1년 새 34.6% 상승했고 그중 휘발유는 48.7% 뛰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갤런당 $5를 넘어섰습니다. 리터당 1,700원에 달합니다. Oh my God, I'm just so shocked this morning that when I passed by a gas station and with the price going up again. So very concerned about how much this is going to change in my routine. And 식료품 가격도 43년 만에 최대폭인 11.9%나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완화될 거란 기대가 무너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도 일제히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물가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는 뭐 곡물 물가라든지. 우리는 걱정해야 될 것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의 장기 침체를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최악의 물가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물가 대란이 닥친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름값 오늘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값이 2,064원, 10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식료품 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뛰면서 특히 돼지 농가 한숨이 깊습니다. 사료값이 고기값보다 가파르게 올라 이러다가 돼지 굶길라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4,500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 조영욱 씨. 한 달 평균 사용하는 사료량만 250톤,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난해부터 계속 치솟는 사료값에 한숨만 나옵니다. 키로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440원대 먹이다가 지금은 720원대 사료를 먹입니다. 사료비가 한 60% 정도 차지했었는데 지금 80%의 사료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돼지 농가는 주로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데 주 원료인 옥수수 수입값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사료용 곡물의 자급률은 1%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최근 돼지고기 수요가 늘면서 돼지 출하 가격은 올랐지만 사료값은 더 가파르게 올라 농가들이 손해보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진짜 며칠 정도는 굶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IMF 때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진짜로. 지금 그 정도 위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보다 더 심한 위기일 수도 있어요. 올 하반기에도 사료값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가 걱정이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그때 구매된 거는 아마 하반기에 들어오겠죠. 가뜩이나 올라간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되는 부분이니까 하반기에 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죠. 국제 곡물가 폭등에 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도 생산하는 농장주도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물가 위기를 불러온 근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어제 우크라이나 부차에 이어서 또 다른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이르핀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지만 사람들은 빼앗긴 땅을 다 되찾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한 달 넘는 기간 수도 키이우를 포위한 러시아군이 점령과 퇴각을 반복하며 치열한 시가전이 펼쳐졌던 근교 도시 이르핀. 한때 6만 명이 거주했던 주택가 상가에는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검게 그을린 건물에서는 지금까지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포격 흔적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에 주택은 무너져 내렸고 곳곳에 탄은과 총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찾는 클리닉까지 총알 세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러시아군이 떠난 뒤 이르핀에서만 시신 290여 구가 드러났고 손과 발이 묶이거나 처형당한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시작된 지점이기도 합니다. 마당에 러시아군 지뢰가 묻혀 있고 집은 폐허가 됐지만 이곳 주민은 계속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전의를 다집니다. У нас осталась тільки одна маленька кімнатка, в якій ми кучкуємося. Мій чоловік був перемога нам дуже потрібна. Раді чого ми дуже багато людей погибло і дітей пострадало. 수도 키이우 광장에는 퇴각하던 러시아군이 두고 간 탱크와 장갑차, 미사일이 전시됐습니다.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Мирне рішення не на часі, і торгувати землями це не те рішення, якого принаймні хоче.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조롱하는 포스터가 시내 곳곳에 내걸렸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Дати нарощувати Росії свої сили, щоб потім все ж таки
젤렌스키 대통령도 돈바스 등 일부 영토 포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서방의 요구에 선을 그으며 영토 수복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한 달 만에 코로나 봉쇄가 풀렸던 중국 베이징은 불과 4나흘 만에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봉쇄를 풀자마자 이번에는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중국식 제로 코로나, 보는 저희도 답답한데 더는 못 참겠다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식당 앞이 손님들로 폭세통입니다. 한 달 정도 봉쇄 상태에서 발이 묶였던 베이징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쇼핑몰과 백화점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최대 규모의 명품 매장이 모여있는 베이징의 백화점입니다. 봉쇄 기간 쌓였던 소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베이징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000만 원대를 호가하는 명품을 파는 매장을 찾아 물어봤습니다. 那个不会有闲货，那个都是客人需要排队去等的。然后现在解封之后，是不是来店的人多了？是的，因为您可以看到现在。 이번에 찾아간 곳은 한 달 동안 스트레스가 쌓였던 젊은이들이 몰린다는 베이징의 클럽 밀집 지역. 그런데 전날까지 북적였던 클럽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 61명이 모두 이곳을 다녀간 겁니다. 베이징의 봄은 나흘도 되지 않아 끝났고 유흥주점과 PC방 등은 다시 빗장을 걸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다시 봉쇄 상태입니다. 今天为什么这么多人？听说三里屯好像有发现2例，今天的哪个点人都比较多。 잠시 만끽했던 자유를 다시 뺏긴 베이징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억눌렀던 감정을 드러냅니다. 没有办法挣钱，我们没有办法吃饭。我们年轻人很想要努力生活，可是现在因为政策的原因，只能被迫躺平，就非常的无奈。 대형 쇼핑거리와 가게 앞에 시민들은 다시 사라졌고 방역요원만 보입니다. 똑같이 모든 곳이 다 폐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자영업자 입장에서, 교민의 입장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중국 시각으로 밤 9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베이징의 이태원이라고 불리는 살리툰의 술집거리입니다. 봉쇄 해제로 시끌벅적해야 할 이 거리에 사람 대신에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봉쇄가 해제된 상하이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거지에서 이동을 다시 통제받게 된 주민들은 발끈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 확정을 앞두고 전국에서 이어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당국도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방역당국자는 비유행 지역에서 맹목적 PCR 검사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권력 서열 2위 리커창 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경제 상황 위기를 인정하며 방역 지상주의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요즘 날씨 요란합니다. 흐렸다 맑게 개었다 소나기도 지났는데요. 대부분 하늘이 맑았지만 호남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파란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일부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 오후 강원 영서 남부와 충남, 전북과 전남 북부에 5에서 20mm가량 지날 전망입니다.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자외선 매우 강할 전망입니다. 한낮 나들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동해안은 25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지만 그 밖엔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